지난달 이 시간을 통해서 피벗 궁지에 몰리는 페드, 금리 인하 지연 때는 증시 거품이 터진다라는 주제로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시장의 최대 관심사인 CPI가 둔화됐지만 증시 반응은 아이러니하게도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무너졌습니다. 자, 모두가 기다려온 물가가 잡혔는데 왜 증시는 급락한 것인지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시장이 기다려온 CPI가 발표됐는데요. 우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핵심 사항들 중심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사실 오늘 이해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물가가 좀 떨어졌으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으면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왜 나스닥이 이렇게 떨어졌을까? 예. 많은 어제도 이해되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페드 측의 얘기를 좀 했습니다는 예.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시청자분이 상당히 궁금해하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오늘 나스닥이 급락하더라도 너무 6월 CPI가 예상보다 크게 하회했다고 해서 너무 춤추지는 마시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인플레 지표도 많이 나옵니다. 또 오늘도 물가는 많이 떨어졌지만 사실 주간 실업 청구 건수는 오히려 예상치보다 줄어드는 그래서 예, 고용 그렇죠. 지표가 다시 좀 탄탄해지는 물가에 따라서 경기 침체 우려를 고용 지표에서 다시 이렇게 좋아지는 보완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CPI 충격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급락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춤추지 마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시청자분한테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 주제는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방송했던 내용을 좀 반복해서 말씀드린다 예. 하는 것을 좀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6월 CPI 발표하기 전에 전월비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전월비는 월별 수치이기 때문에 베이스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전년 동월비 기준으로 3% 밑으로 빠지는 게 아니냐 하는 쪽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올해 여름철에는 가솔린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가솔린 가격이 굉장히 안정돼 있다. 관건은 주거비인데 주거비가 이번에 그래도 CPI 상승률을 받치는 측면이 있습니다는 예상보다는 좀 둔화돼서 예. 전월비 기준으로 0.1%. 이게 코로나 직후에 2020년 4월 이후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해서 지금 시장이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인데요. 아시겠습니다는 이전부터 이 피벗을 좀 미리 단행했으면 하는 그래서 항상 피벗 궁지에 몰리는 페드라든가 파월 입장에서 예. 이렇게 CPI가 전월비로 마이너스를 떨어지니까 이게 시기가 놓친 게 아니냐. 시기를 놓치면 경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불거질 수가 있는 그렇죠. 측면이거든요. 일단 놓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측면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드려왔습니다는 오늘 월가에서는 금리 인상에 이어서 인하 시기까지 놓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인상 시기는 놓친 게 어떠냐 하면 2021년 4월 달에 인플레 쇼크 1차, 예. 10월 달에 인플레 쇼크 2차. 여기에 인플레 물가가 사실 일시적이다. 평균 물가제 도입해서 방관. 그러다 보니까 프리엠프티브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해서 이것을 잡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물가를 키운 상태에서 그렇죠. 사실 지금의 문제가 이때가 발생했던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 3월부터 뒤늦게 금리를 인상해서 지금의 상황이 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금리 인상 시기도 해서 지금 시장에서 많은 혼란을 일으켰고 파월과 페드에 대해서 비판이 많이 됐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금리 피벗이라고 얘기하는 금리 인하 시기도 좀 잘 잡아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데 그렇죠. 갑작스럽게 물가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금리 인하 시기까지 놓쳤다 하는 이런 월가 시각이 나오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파월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파월의 어제 이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대해서도 어제 예. 진단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닛 앨런조차도 맞장구를 쳤거든요. 금리 인하 시기가 성숙했다. 이런 정책의 두 장극자가 태도 변화한 측면은 예. 과거로 볼 땐 이해를 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6월 전도표에서 금리를 올렸죠. 중립금리. 예. 매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립금리에 대해서 올해 금리가 한 차례 정도 그칠 것이다. 인하가 이렇게 시각이 나왔었죠. 또 오히려 일부 연준 인사들은 예. 금리 인상을 2월 FOMC 끝나고 나도 일부 금리 인상을 할 수 없다. 이런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있다. 예, 이런 그렇죠. 쪽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제 갑작스럽게 금리 인하의 시기가 성숙했다 하는
이렇게 태도 변화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이 측면이었었는데요. 사실 시장은 연내 그 두 차례 인하로 계속해서 베팅해 온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걸 정책 당국이 잡아주지 못하고 시장에 의해서 자 연내 두 차례 정도 인하를 이렇게 감안해서 자기 실현 저가에서 증시를 거품을 키워왔던 상황이거든요. 키워왔던 상황에서 자 이번에 파월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대해서 이어지지 못한 것은 예. 결과적으로 지금 통계가 미리 파월 의장의 손, 그다음에 제니 옐런의 손에 짚어가는 게 아니냐. CPI 발표를 직전에 갑작스럽게 금리 인하 시기가 성숙했다 하는 것은 종전에 없을 때는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통계가 미리 잡힌 게 아니냐. 누구 손으로? 파월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짚어주셨지만 이 6월 점도표에서 중립 그림을 올린 것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이 6월 경제 전망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어제도 우리가 짚어드렸고 6월 FMC 회의에서 셉이 나올 때 우리가 짚어드렸습니다는 예. 사실은 3월 달에 이렇게 FMC 회의의 경제 전망에서 2.1% 상향 조정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4월 달에 발표됐던 1, 4분기 성장률, 5월 달에 발표되는 1, 4분기 성장률 잠정치, 속보치 잠정치 내용들이 다 1.3에서 1.4% 정도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6월 달에 했는데 2분기에 애틀란타 GDP 나오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한 1.6%, 물론 오락가락했지만 애틀란타 GDP 나오 같은 경우는 어제는 또 2%도 다시 올렸어요. 예. 그래서 오락가락했지만 어찌됐든 1.5에서 2% 걸리다 보니까 이것을 반영한다면 분명히 3월 달에 2.1%는 좀 낮춰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경제 전망을 낮췄으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가 되면 피봇을 좀 빨리 단행하면 사실 증시 거품은 키우지 않겠습니까? 이 대목에서도 시청자님, 야, 당신 무슨 얘기냐? 자, 피봇 시기를 금리 인하를 앞당겼으면 왜 증시 거품을 이렇게 거품을 키우지 않았을까 하는 측면은 자,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는 예. 대외 쪽에서 미국이 금리 인하 시기를 낮추면 대외 쪽에서 자금이 몰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증시가 거품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을 봐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경제 전망을 제대로 6월 달에 1, 4분기가 끝나고 나서 1, 4분기의 수치, 그다음에 2, 4분기의 성장률 전망치의 하향 조정치를 좀 감안해서 6월 달에 점도표 경제 전망에서 성장률을 낮췄으면 피벗의 시기가 빨리 잡히는 거고 예. 피벗의 시기가 잡히면 금리 인하를 빨리 가져오는 익스펙테이션 때문에 자, 20일이라든가 이런 데 금리 인하가 될 때 미국의 금리 인하의 시기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이 딱 잡히면 금리 차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해외에서 한국의 자본들, 우리 투자자들, 유럽의 자금들 미국으로 들어가서 증시를 키우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 6월에 셉에 대해서 경제 성장률 수정치를 이렇게 하향 조정하지 않은 것도 지금 6월에 CPI가 급작스럽게 하락세, 마이너스로 돌아감에 따라서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잠시 설명해 주셨는데요.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 왜 증시 거품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대목이 결국은 오늘은 CPI가 하락세로 나왔습니까? 예. 자, 그동안 피벗 시기를 늦춰가지고 거품을 키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락세를 이렇게 CPI가 돌아서면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겠죠. 경기 침체 우려는 거품이 꺼지게 되니까 결국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이 물가가 하락하고 금리 인하 시기가 앞당겼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품이 꺼지는 게 아니냐 하는 쪽에서 사실 나스닥 지수가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오늘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각도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맥더덕 현상, 누차 말씀드렸죠. 지금 특수환경에 채우고 있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금리를 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주변 국가서부터 중심 국가까지 이렇게 가는 상태에서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하는 맥더덕 현상이 나중에 미국의 통화정책 증시 주가의 모습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다는 걸 한 2개월 이전서부터 계속해서 지적되었던 상황이고 맥더덕이 증시에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 주가만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청자분이 왜 물가가 하락세를 돌아가는데 금리 인하 시기도 좀 이렇게 연내에서 이제 지금은
한 차례 정도에서 두 차례 정도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예. 왜 나스닥 지수는 올라야지 왜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을까 하는 이 측면은 바로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벗의 시기가 늦추고 다른 국가들이 금리를 내리면 금리 차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지금은 자금이 결과적으로 보면 대부분 다 캐리 자금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금리 차 벌어지면 자꾸 미국으로 자금이 쏠려가는 배경이 되거든요. 이것이 지금 메커니즘이 저런 그 화살표로 정해진 것도 바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냐? 피벗 궁지에 몰린 페드 결과적으로 보면 금리 피벗 시기를 늦추면 증시를 거품을 키워서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 하는 측면에 그런 쪽이 발생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금리 차를 축소시켜야 해외에서 자금 들어오는 것 좀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뭐냐? 증시가 펀더멘탈 이상으로 올라가는 현상을 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피벗 시기를 자꾸 늦추니까 예. 금리 차가 벌어지는 거죠. 그럼 해외 자금 들어오죠. 그래서 뭐냐? 페드와 파월이 이 피벗 시기를 늦추니까 증시 거품을 키웠다. 이런 쪽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번 주 들어서 이런 조짐들이 나오니까 자 올해 미국의 사실 그 증가가 올라가는 것은 정체불명의 블랙 자금들이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정체불명한 블랙머니에서 올라간다면 거기에 계속해서 베팅을 해야 되겠느냐. 균형의 미학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 뜻도 말씀드렸고요. 어제도 이제 우리가 다소좀 홍행커랑 같이 서머레리스 가능성에 대해서 서머레리 이미 왔다. 예. 왜냐하면 서머레의 기본 조건을 보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주가가 10% 이상 올라가야 되고 주가 상승 기간이 한 달 정도 지속되면 서머레리가 왔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5월 FMC 회의, 6월 FMC 회의를 기점으로 하면 지금 미국의 주가가 10% 이상 올라갔죠. 그리고 주가는 줄기차게 한 달 이상 올라왔죠. 예. 그래서 어제 뭐냐, 서머레리 이미 왔다. 그런데 얼마나 더 갈 것이냐 그렇죠. 하는 측면을 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갈 것이냐 하는 이러한 상황의 변화 때문에 균형의 미학을 상당히 강조했던 것도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잘 올라가는데 특히 빅테크 업종도 잘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이 방송을 통해서 초를 치느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언젠가부터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 엔비디아 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의 주가 향방과 관계없이 좀 엔비디아 차익 좀 실현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예. 엔비디아는 빅테크 업종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은 각도에서 말씀드리는 거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CPI 발표를 계기로 도마 위에 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연준과 파월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성장률에 이어서 인플레이션 예측력까지 도마 위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과거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예. 오늘 홍영크한테 지금 주가 모습을 보면 이런 질문을 해드리진 말아야 되겠습니다는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예. 지금 월가의 시장을 가장 교란시키는 요인이 뭡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는 예. 사실 월가에서 가장 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은 월가를 가장 안정시켜야 되는 페드와 파월이 문제다 하는 쪽도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예. 왜 이런 얘기 나올까? CPI에 대해서 지금 하락세를 돌아선 것을 자 그동안 파월의 발언, 페드 인사들의 내용으로 볼 때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을 안정시켜야 될 페드와 파월이 가장 이렇게 트럼프 이상으로 시장을 교란시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페드의 예측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예측력에 대해서는 버냉키 의장이 전 페드 의장이 모델에 대해서 가장 중시하는 버냉키 의장이 지금 페드가 사용하고 있는 버브스 모델, 예측 모델이 낡았다 하는 쪽도 한번 진단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늘 다시 한번 CPI가 전월비 대해서 마이너스 하락세로 돌아선 것을 계기로 해서 페드의 예측력이 시장에서 최대 혼재, 리스크가 될 만큼 이렇게 파주가 되는 것은 예측력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완전 고용, 양대 목표에서 완전 고용도 예측치 실패했고 예. 두 번째는 공교롭게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사실 파월 의장이 2022년 이때 완전 고용은 향후에 2에서 3년에 달성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기억됐죠? 예, 그렇죠. 근데 완전 고용은 그때부터 달성하고 오히려 2에서 3년이 지난 상태에서 오히려 완전 고용이 그 추세에서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깎으러 가는 거죠. 그때 얘기를 그렇죠. 하면 완전히 깎으러 가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6월 전도표에서 나타났던 6월 FMC에 나타났던 경제 예측력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는 과연 6월 FMC 회의에 경제 전망이 나온 지가 잉크가 말았습니까? 안 말았습니까? 2월 13일에 끝났거든요. 예. 지금 며칠입니까? 한 달도 못 됐죠?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페드의 예측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했으면 버냉키 의장이 이렇게 포브스 모델이 예측 모델이 낡았다라는 얘기가 나올까? 실제로면 작년에 성장률 연준이 처음에 0.4%인데요. 예측했는데 실제는 2.5%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물가도 뭐냐? 물가도 계속해서 하향 수정하다 이번엔 또 상향 수정했거든요. 6월 달엔 또 상향 수정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계속 하향 수정하던 추세에서 6월 달엔 갑작스럽게 상향 조정해가지고 중립금리가 4.6에서 5.1로 올라갔거든요. 잉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6월 수치가 전월 비해서 마이너스 0.1로 또 하락세로 돌아섰거든요. 이다 보니까 트럼프 이상으로 사실 그 월가의 가장 리스크가 파월과 그다음에 페드가다. 이런 얘기까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이런 측면이 사실 오늘 그 시장에서 화두가 됐던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측력도 문제지만요. 사실 파월 의장의 태도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그동안 이 너무 경제 지표, 이 데이터에만 의존하지 않았냐라는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테드 베네즈에서 이해를 못했습니다는. 예. 자 그동안 파월이 피벗의 입장은 저기 위에 이제 자막이 있죠. 추가 진전이 부족하다. 좀 더 지켜보자. 예. 근데 어제는 피벗은 성숙했다. 그래도 좀 더 확연히 필요하다. 이런 시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어젯만의 얘기냐 하면 그동안 FOMC 회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파월의 발언을 한번 쭉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그걸 한번 지금부터 작년 12월 이후에 FOMC 회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파월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과거에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진전상까지 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12월 달에 스트롱 너비스 발언을 했죠. 이게 올해 금리 인하를 6차례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하는 얘기가 나왔던 변명입니다. 근데 이제 1월 달에 FOMC에서는 느닷없이 마일드 하워키시 발언, 매파 발언으로 돌아섰죠. 이때부터 이제 6차례가 아니라 3차례, 2차례는 나눠졌던 겁니다. 결정적인 것은 뭐냐? 3월 회의 때 그랬습니다. 자, 1월달, 1월달, 3월달이 예상보다 물가가 높게 나왔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인플레 재발 우려하다가 3월부터 가솔린 가격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130, $150다는 게 WTI 사충주가 $79, $80 안정이 되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여름휴가철 앞두고 굉장히 안정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뉴트럴 포지션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장을 바뀌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자 5월달, 6월달 주거비가 예상외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또 6월에 중립금리도 페드 인사들은 4.6에서 5.1 올렸지만 자 파월 의장도 마일드 하워키시로 다시 또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게 뭐야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파월이 너무 라스트 마일 부주의라든가 그다음에 볼거의 실수를 의식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금리 인상 타이밍도 늦었습니다. 금리 인하 타이밍도 볼거의 실수 때문에 늦었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쪽의 얘기들이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월비 대비해서 하락세를 나오고 나서 이 내용이 나온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얘기해 주신 라스트 마일 부주의, 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만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볼커의 실수랑 같이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뒤늦게 파월 의장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가 너무 늦어도 문제고 너무 빨라도 문제다. 이게 너무 빠르던 문제는 애클스의 실수가 되는 거고 너무 늦어도 문제다 하는 것은 바로 볼거의 실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잠시 이 자막을 이용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볼거의 실수라는 것은 지금의 상황이 1980년대 상황과 거의 동일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지금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앞서 나가죠. 바이든 대비해서. 그렇죠. 당시에도 그때 당시에도 사실 1980년대에도 사실 그 공화당의 레이건 대통령이 앞서 나갔던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공화당 인사라는 볼커 의장이 이 제2차 월드 시업 때문에 경기 침체 물가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물가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맨 처음에 급격히 금리를 올렸습니다.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공화당 인사의 볼커 입장에서는 사실상 뭐냐 표심을 낮추게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물가를 잡고 충분히 물가가 잡혀서 무슨 피벗을 단행해야 되는데 물가가 잡히자 거의 금리 인상에서 물가가 잡히다 보니까 한편으로서는 부작용 측면에서 공화당 후보가 대선에서 뭐냐 표심이 잃어 성급하게 금리를 내렸죠. 그렇죠. 금리를 내다 보니까 다시 물가가 재발했죠. 예. 이게 유명한 볼거의 실수입니다. 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물가의 안정 추세는 계속되고 있는데 예. 좀 통화정책은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통화정책 시자가 9에서 1년 정도면 미리 좀 이 금리 인하 시기를 잘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늦으니까 ECB가 먼저 다른 국가들이 금리를 먼저 내린 상태에서 이렇게 자꾸 피벗이 늦춰지니까 대외적으로 경제 여건 이상으로 미국의 자금들이 들어오니까 저희 증시 거품을 키우지 않습니까?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는 자 이번에도 피벗의 시기를 자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떠지고 난 이후에 이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 이렇게 피벗 시기,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추게 된 것도 너무 라스트 마일 부지라든가 볼거의 시스를 너무 의식한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이 문제가 당신의 문제가 될 거다. 파월의 실수 문제로 새로운 얘기가 나올 거다. 이런 예. 얘기가 지금 월가에서 조심스럽게 나온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나중에 후대가 평가를 하겠지만 정말 파월의 실수다 이런 얘기들이 인플레이션이 오를 때만을 두고 봐도 일단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금리 인하 시기를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쳤다가는 금리 인상 당시에 생겼던 어떤 부작용과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금리 인하는 구체적으로 언제 단행할 걸로 보십니까? 해이죠. 이미 고용 지표는 3회 법칙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이 3회 법칙에 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거 타이밍 늦으면 어제 파월도 타이밍 늦으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고용 지표 그렇죠. 문제 가지고 얘기했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느닷없이 크라우드 3회 법칙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 고용 지표를 보면 자 늦었죠. 오히려 피벗 시기가 늦춘 거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 자금이 없어 증시를 거품을 킨 거죠. 인플레 지표를 보면 오늘 마이너스 들어왔었습니다. 월별 지표 마이너스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3개월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방송 초기에 너무 지금 물가가 하락세에서 충격을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십사.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이 내용으로 보면 통화정책의 시차는 9개월에서 1년입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보면 지금 물가를 전년 동월비 대비해서 3%지 않습니까? 인플레 타겟팅 베이스에서는 자 아직도 높습니다. 근데 어제 파월은 굳이 2% 가는 건 아니다 하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감안한 게 아닌가. 이게 뒤늦게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 내용을 미리 안 것이 아니냐는 시장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가짜스러운 태도 발언과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통화정책의 시차를 감안하면 전월비 대비해서 분명히 1% 높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타겟팅을 굳이 맞출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파월의 발언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물가 지표만 감안하더라도 금리를 내려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6월 CPI 충격에 대해서 나스닥이 급락했더라도 시청자 여러분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또 오늘 이 내용 가지고 봐라 봐라 주가가 앞으로 떨어질만 남았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시각이 있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방송 전에 이런 얘기를 좀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선 치더라도 오늘 주가가 급락하더라도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자 페드가 지금 통화정책에 갖고 있는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의 문제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옵티멀 컨트롤 룰의 최적 통제 정책 점도표 방식의 이 방식의 통화정책을 가져가는 문제 타이밍을 잃어버린다. 선제성을 프리엠프티브인데 오히려 후행적이다. 지금 후행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이라든가 옵티멀 컨트롤의 지금의 페드의 통화정책 방식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거는 파월 교체 이상으로 향후에 통화정책의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된다. 예. 지금 경제 지표가 의미가 있습니까? 경제 지표가 성장률 3.2%가 저게 과거처럼 지표가 의미가 있습니까? 지표가 옛날 통계 방식으로 지표를 잡으면 지금 새로운 부가가치 요인들 있잖아요. 예. 부가가치에 잡히지 않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경제 성장을 못 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성장률 발표에도 그게 의미가 그렇게 크게 과거처럼 확신을 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표 가지고 주가를 전망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꾸 예측이 틀리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데이터 디펜던스는 문제가 된다. 예. 그런 측면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프레임, 경제 지표에 너무 구속되지 마십사. 이게 프레임 이펙트다. 그래서 어제도 금통이 이렇게 할 때 시장의 반응, 국민의 반응까지 생각해야 된다 하는 이걸 꼭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금통위의 금리 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번 6월 CPI가 미국에 주는 시사점 이것도 우리에게 더 많은 점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정책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 데이터 디펜던트의 데이터가 성장률이 과거만큼 확신을 주지 못한다. 뉴노멀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의 반영, 시장의 반응, 열린 지식 때문에 정부기관의 우위가 좀 떨어진다. 시장의 반응까지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도 그런 정책의 통화 정책을 금태세 폐지망자 함께 야당에서든 꼭 좀 국민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